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수천 건 상담하면서 발견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이 있으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손 씻는 걸 멈춰야 하는 건 알아. 근데 왜 안 되지? 확인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강박증의 가장 답답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저는 5년 넘게 이 강박증을 전문으로 상담을 해오면서 강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못 멈추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실전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강박증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문제. 세 번째는 실전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해결 방법.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질문법은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100억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 딱 한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이 꼭 씻어야 할 정도로 정말로 더러운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에 예 또는 아니요, 딱 하나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답에 따라서 100억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선택하실까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요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지금 손을 꼭 씻어야 할 정도로 더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증에서는 왜 계속 이렇게 손을 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강박증의 핵심 문제입니다. 강박증은 이 강박적인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에 대한 나의 판단이 진짜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이 두려움과 불안의 목소리가 있고, 이 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의 목소리는 이건 정말 위험해, 더러워, 불안해, 당장 행동해, 당장 씻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이죠. 반대로 의식의 영혼과 양심의 목소리는 이건 괜찮아, 현실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혼과 양심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죠. 좀 더 쉽게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연기가 좀 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 만드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화재 경보기의 소리를 100%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불이 안 났음에도 그 경보 소리 때문에 불이 났다, 집이 타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짐 싸서 나가거나 소방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강박증이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알람,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편한 감각이 과민하게 오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알람을 100%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만졌을 때 정말로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0.0001%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강박증의 알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정도의 작은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당장 손 씻어라. 지금 안 씻으면 큰일 난다. 이러한 반응이 문제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박증 상담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괜찮다, 문제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의식의 알람이 너무 시끄럽게 울려서 그 소리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점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나비 효과처럼 판단하지 말자. 나비 효과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박증은 이런 나비 효과처럼 세상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결과적으로만 보면 작은 변화만 있었어도 안 일어났을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끝나고 사무실을 나가다가 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1분만 늦게 나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혹은 5분만 일찍 나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때 영상 실수만 안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싸한 이유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 행위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행위 하나도 무서워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행위가 결국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어떤 불확실한 일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야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하는 마음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가지고 사건의 원인이라고 잘못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강박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일어날 일은 그냥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숙명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결과를 가지고 짜맞추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짜맞추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면 당연히 과거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미래를 이미 겪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 예측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럴 줄 알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은 마치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나온 걸 보고 아 내가 이 번호만 이렇게 적었으면 나는 부자가 되었을 텐데 라고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어떤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언가 큰 위험한 문제가 생겼다는 방식으로 마음이 믿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현실에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강박적인 생각이나 그로 인한 불안, 찝찝함 등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경험 자체를 큰 위험이자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다시 쓸어내리고 안도감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강박증은 놀란 마음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 강박적인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안도감을 찾으려는 오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확인을 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무의식이 진실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거고요. 무언가를 문제라고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믿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안전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일어날 위험이 있는 부정적인 방향, 그 가능성에 집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식적인 영혼과 양심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네요.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을까요? 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사람은 자동으로 이성적 사고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렸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1단계는 강박적 생각을 질문으로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박적 생각이 손이 더럽다 라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질문 형태로 전환합니다. 내 손이 정말로 더러울까? 이렇게 강박적 생각을 질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강박 생각에 대해서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2단계는 극단적인 조건을 부여해보는 겁니다. 선택지는 딱 2개라고 보는 겁니다. 예 혹은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이 답에 따라서 내가 100억을 받거나 잃습니다. 또는 이 답에 따라서 나의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3단계는 진짜 답 선택하기입니다. 자,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00억을 받을지 잃을지 혹은 내가 살지 죽을지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답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강박적 믿음을 부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O형 강박이라면 상황은 손잡이를 만졌는데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 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 손잡이가 정말로 나를 병들게 한다라고 100억이 걸려있다 예라고 답안을 제출할 수 있나 입니다. 답은 아니오겠죠. 현실적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면 행동은 손을 씻지 않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 강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은 문을 잠궜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시 확인해야 해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내 목숨을 걸고 답한다면 문이 정말 잠겨 있을까? 열려 있을까? 그러면 답은 잠겨 있다라고 선택할 겁니다. 분명히 잠그긴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동은 다시 확인하지 않기입니다.
만약에 공격 강박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내가 누군가를 해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질문은 내가 배각을 받는다면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해쳤을까요? 그러면 답은 아니오가 될 겁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내가 판단하겠죠. 그러면 행동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나의 영혼과 양심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무의식의 이 두려움의 알람은 위험해라고 외치지만 이 의식적인 내 판단은 괜찮다, 현실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근거 없는 가능성을 무기로 해서 나를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근거 없는 의심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믿느냐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알아차리기입니다. 강박적 충동이 올라올 때 한 문장으로 인식합니다. 아, 또 지금 무의식에 잘못 울린 알람이 울리고 있구나. 그러면 2단계는 100억 질문하기입니다. 목숨이나 100억을 걸고 질문하는 겁니다. 100억을 받으려면 정확히 답해야 한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것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3단계는 의식적 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답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박적인 그 생각이나 믿음이 아니오 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입니다. 4단계는 그 진짜 믿음대로 행동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무의식적 반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강박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반응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은 계속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불안해, 찝찝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이것은 예상된 반응입니다.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것처럼 이것은 치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 그러니까 불안이나 찝찝함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수용하셔야 합니다. 아, 지금 불안하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근데 나는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식적 반응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증은 무의식적인 증상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알람은 자주 틀린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나비 효과처럼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0억을 가정하는 올바른 질문법을 통해서 의식을 깨우고 의식적인 선택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박 충동이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억을 걸고 한번 답해보자.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리고 그 답대로 행동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이 강박증 상담을 계속 해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박증 때문에 힘든 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상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혼자서 이 싸움을 버텨온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싸우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바른 방법으로 조금씩 연습해 나간다면 분명히 강박증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또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점이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박증 온라인 심화과정도 꼭 한번 수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